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이 방산장비의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모하메드 무바락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 장관과 한 UAE 공동 고위 군사위원회를 갖고 국방 방산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우리 군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에 발맞춰 공격 드론 전투 실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군집 드론부터 골판지로 만든 종이 드론, 초소형 자폭 드론과 직충돌 드론 등 현대전장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민간이 개발한 첨단 드론의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육군 37보병사단이 장병들의 근접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전술교육기관 교관을 초빙해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LA 경찰청에서 특수전술을 교육한 바 있는 초빙교관의 이번 교육을 포함해 정예 근접 전투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이 제11차 한 UAE 공동고위 군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지난 11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국방과 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월 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방산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UAE를 우리의 베이스 캠프라 표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젖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실제 협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11차 한 UAE 공동고위 군사위원회를 9일 개최하며 모하메드 무바락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 장관과 양국 국방협력의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이번 회담은 2023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추진된 만큼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이 밀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두 장관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하며 회담을 시작했는데 안 장관은 11월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알 마즈루이 장관은 아크 부대를 언급하며 국방,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돼 기존에 진행해온 군사교육과 연합훈련에 화생방, 의무, 군악 등을 추가하고 AI와 사이버 같은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산 분야의 경우는 단순 수출 구매 구조를 넘어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이라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UAE가 천무, 천궁2를 필두로 우리 무기를 꾸준히 도입해 KUweapon이 UAE의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UAE군의 독자적인 운용 능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민간이 개발한 공격 드론을 활용한 전투 실험을 했습니다. 군집 드론과 골판지 드론 등 이미 현대 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접목한 드론들의 실전 운용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훈련장 상공으로 드론들이 차례로 솟구치며 표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지지만 표적에 접근해 타격하는 순간 뚜렷한 성능이 드러납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인 공격 드론 전력화를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실전적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넷센텍, 풍산, 파블로 항공, 아세타 등 민간업체가 참여해 종이 모형 전차, 실물 전차, 원형 표적을 대상으로 정찰, 기동, 타격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군집비행 기반의 동시 타격부터 위장 은폐 표적 대응까지 업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민간이 개발한 첨단 드론이 군에 필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영하 9도까지 내려간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런 악조건 하에서 민간 상용에서 개발된 이런 공격 드론을 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전투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드론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민간 기술을 군 전력화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실험은 기술 검증뿐 아니라 추가 개발 소요와 군 요구 성능을 산학연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군집 비행과 군집 타격 기술을 이번에 조금 선보였는데요. 서로 통신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표적에 여러 개의 기체를 이제 타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표적에 동시에 여러 개 기체를 또 타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집 운용, 항재밍 대응, 정밀 타격 등 핵심 기술은 향후 지상작전 체계와 연동돼 공격 드론 전력의 중심 능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업체는 최대 20대까지 군집 기술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군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전술 운용 절차와 전력화 방향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민간 기술과 군 전력을 접목한 새로운 공격 드론 전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37 보병사단이 장병들의 근접 전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 전술교육기관 교관을 초빙해 교관단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 사격명령과 함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탄피가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완사 반복 숙달이 이어집니다. 육군 37사단의 근접전투 교관단 역량 강화 훈련의 현장. 오후엔 미국 소재 전술교육기관 교관 등 6명의 초청교관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37사단 교관들은 실사격을 동반한 근접전투 훈련을 통해 전술적 유연성과 공조 능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초청교관의 시범과 강평을 바탕으로 훈련에 참여한 장병들은 개개인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교육의 활용도를 키웠습니다. The main concept that I want to emphasize to the South Korean soldiers is when focusing on training, make sure you separate training and for the sake of better mechanics and then applying it to real situation. 훈련에 참여한 교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술적 사고와 협력적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위측 교관님께서 교육해 주신 기초 사격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 부대원들에게 잘 적용시켜서 교육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전술적 개념을 깨우치고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내가 훈련하고 있는 게 실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실 그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는 지역방위사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정예 근접전투 요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육군 53사단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충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행사를 통해 부대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53보병사단이 6일 사단사령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5년 충렬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사단은 지역방위사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충렬 페스티벌은 우리 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지원을 해온 지자체, 유관기관과 지역민, 그리고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실제 전투복을 직접 입어보거나 장비에 올라타 기념사진을 남기고 스크린 사격이나 지뢰 탐지기 운용 등 군 병영 생활도 체험했습니다. 사단은 도시지역 작전과 건물지역 전투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모의 훈련장을 설치해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행사 중 진행된 드론 경연 대회와 특공무술 대테러 진압 시범 등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푸드트럭과 야전 취사 체험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와 무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나라 군대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군인한테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교류를 꾸준히 넓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방위사단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겨울철 장병 건강관리 지침을 전군에 전파하며 혹한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장병들의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한랭질환 관리 지침을 전파했습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창, 동상 등 추위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겨울철 낮은 기온과 강풍, 비 등이 원인입니다. 의무사는 지침에서 한랭질환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적극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증상 발생 시 보고와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에게는 겨울철 체감온도별 행동 기준에 따라 야외 훈련 실시 여부와 강도를 판단하도록 권고하고 보온 장비와 활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의무 분야에는 한랭질환 발생에 대비한 물자를 준비하고 장병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환자 후송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후송 경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대비태세 유지에도 주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무사는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지난 7월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 후 휴전 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대립이 최근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가 지난 10월 체결한 양국의 휴전 협정을 유린했다며 캄보디아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태국 주권과 영토 보전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 군사력을 마비시켜 장기간에 걸친 위협을 제거하는 게 군사작전의 목표라고 전했고 태국 총리는 협상은 없다면서 전투를 중단하려면 캄보디아가 자국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의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침략 행위라며 자국은 여러 차례 태국의 공격을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태국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태국은 노골적 침략 행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설정한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2025년 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선 국민의 군대 재건과 군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빛의 혁명 1주기를 맞은 만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우리 군의 쇄신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과연 우리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을까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자 150여 명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란 국방부의 주관으로 합참 및 각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서 군의 주요 현안과 안보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국민의 군대 재건, 2040년 군 구조 개편, 간부 처우, 복지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회의 전날 자신의 SNS에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글을 올려 최근 군의 당면 문제와 앞으로 우리 군이 노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돼 도리어 국민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만큼 비상계엄과 관련한 신상필벌을 신속히 완료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군의 과거를 단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됐습니다.
그간 국방부에서는 대장 전원 교체와 역대급 중장 인사를 통한 지휘부 쇄신,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감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군 쇄신의 투명성 확보, 헌법 교육 및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 비상계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군 장병들에게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40년 군구조 개편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거기에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이러한 커다란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고수해온 군 구조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안보 방향도 밝혔습니다. 미래합동 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가칭 2040년 군구조 개편을 통해 그에 맞는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최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인구절벽 상황에 맞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고 병력 절감형 군구조로 개편해 흔들림 없는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에 진행될 미래연합사 완전 운영능력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작권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을 넘어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강력한 소속이 될 것으로 굳게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간부 처우, 복지 개선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급여 체계와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초급 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처우 복지 개선을 통해 군복을 입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요 지휘관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다시 짚어보며 군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헌법적 원칙과 책임을 분명히 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의 군 운영 전반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2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12월 1일, 정부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군에게 이양됐던 군 작전 통제권 중 평시, 정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 전환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7월 14일, 정부가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참의장으로 전환됩니다.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합의됩니다.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 연기합니다. 평시작전 통제권 전환으로 한국군은 주도적으로 평시경계 임무, 군사대비 태세 등 전쟁 직전까지의 부대 운영 권한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12월 6일로 가보겠습니다. 1949년 12월 6일 서울시에 본적을 둔 장병 정령자에 대한 징병검사가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9년 8월 6일 병역법 법률 제41호가 공포됩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후 1년 만에 의무병역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1949년 12월 6일 서울에서 첫 징병검사가 시행되는데요. 1957년 8월 15일에는 병무행정 쇄신을 위한 병역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국군은 첫 징병검사 시행으로 국방력의 기본인 병원 획득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병역은 국민 합의에 따른 의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어서 12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1963년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가 담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제정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63년 12월 14일 법률 1508호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제정합니다.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족합니다. 2014년 1월 10일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시행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최고 자문기구입니다. 의장인 대통령은 회의를 소집해 NSC의 위임사항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국가안전에 불가결하고 국가의 다른 모든 목표가 그 안전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9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 영웅을 7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국유단은 2000년 9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 신원을 국군 제2사단 소속 고 이재식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딸인 이춘예 씨가 2007년과 2015년에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지만 당시 분석 기술의 한계로 가족관계 확인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전자 비교 분석 결과 고인의 신원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2사단 포병여단이 인천 장도훈련장에서 대대급 야외 전술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작해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전반기 전술훈련에서 도출된 훈련 과제를 바탕으로 포병 전력의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실전적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 완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해군 기동함대가 제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보태고자 헌혈운동을 실시했습니다. 9일 부대에서 실시한 헌혈운동엔 기동함대 장병과 군무원 6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기동함대는 올해 총 12번 헌혈운동을 진행하며 장병 870여 명, 혈액 35만 ml를 모았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선열들은 조국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족의 곁에 머물지도 못한 채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선열들의 헌신을 잊습니다. 그 희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은 오늘도 강한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선열들이 지켜낸 오늘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국가 방위의 중심군, 국군이 있습니다. (75년) 전 이 땅은 선열들이 흘린 피땀 눈물로 가득했던 전쟁터. 우리는 마치 집단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잊어가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국군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선열들의 조국 사랑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와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충청 이남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오전에 내륙 일부 지역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원주는 영하 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고 동해안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지속되겠습니다. 다시 토요일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새벽까지 다소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